안녕하세요. 2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무역전쟁 우려가 커졌지만,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이쪽에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야, 이거 중국도 잘하면 곧 통화에서 이전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관망세 이런 게 커지다 보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될 통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가 그 펜타닐 관련해가지고 불법 이민자 막아주는 것과 함께 이거를 자국에서 군대 보내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유예를 시킨 거라 가지고, 중국도 과연 비슷한 케이스로 진행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트럼프는 펜타닐 관련으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미국의 근본적인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주고 뭘 얻을 것이냐. 그게 안 된다면 관세를 올리지 않겠냐. 그리고 이 다음엔 유럽으로까지, 유럽 다음으론 곧 우리나라까지 이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건 예상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큰 여파는 역시나 이 통화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차분히 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 관련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하나씩 속속 나오기 시작한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고용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예상치 800만 것보다 낮은 760만, 미국의 고용 둔화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임금 상승률 낮아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걸 첫 번째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의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게 나름 저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문제는, 이게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변수는 많고 모든 부분에서 다 인플레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가격 자체를 일단 떨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월세가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둔화가 좀 되고 있긴 한데, 마저 둔화세가 조금 더 커지는지 이런 걸 보시고 인건비마저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얘네가 다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고 이겨난다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는다. 그게 안 되면 또 그걸 잡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부분은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이 둘을 바라볼 때 물가가 1순위고 그 다음이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물가가 높으면은, 네, 이것부터 잡으려고 할 것이기에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은 꼭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 뉴스들에 경기 안 좋아지는데 트럼프가 압박하면은 물가도 안 잡히는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이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물가가 우선이었습니다. 자, 해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WTI 기준 아직 떨어지진 않아서 72.7달러, 만스 0.63% 약간 조정 나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발 무역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금값이 여기에 맞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안전자산으로 엮여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한번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떠오르게 되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을 어떻게든 좀 먼저 선점을 하려는 움직임, 그게 오픈 AI에서 보여지고 있다.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부터 해서 삼성, SK랑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실제로 관련 시장에 투자도 많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 괜찮게 볼 수 있어서 또 AI 쪽 관심이 조금 덜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좀 봐야 될 순간이 오는구나 생각을 하며 이제 AI가 실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퍼지는 것까지 관련 종목들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로봇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역시 높게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플이나 이런 쪽은 최근에 성장성이 중국의 비중이 좀 줄면서 약간 둔화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를 어떻게든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거 대장 종목들도 약간 더 올라가는데 계기가 저런 데서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둔화는 됐어도 성장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산의 전기차 특히나 테슬라가 유럽에서 안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좀 야 이거 별로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유는 핵심 단순합니다. 유럽에서 머스크의 비호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고 다른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테슬라만 조금 꺾였던 거예요. 전기차 시장 전체는 여전히 우상향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이 역시 공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부품만 납품을 하는 거니까 부품 쪽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디스플레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중국의 업체를 견제하면서 앞서가려고 하고 그리고 수송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만 풀린다면 디스플레이 또 한번 야 이거 반응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무탄소 선박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기만 한다면 주문 꽤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 생각을 하며 좋은 평가라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이 엔비디아 쪽에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빌 게이츠는 3에서 5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예전에 기대했던 거 또 한 번 올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이 쭉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컴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광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 생각을 하며 2차전 노리러 들어가시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장 정리 쭉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에 여기 위쪽 돌파를 못하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올라간 거랑 떨어진 거 왜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SMR부터 해서 원전 여기에 대한 소식이 좋다 보니까 올라갔던 거고 요때 당시에는 딥시크 쇼크 얘네가 AI를 개발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다? 너희는 해외 애들 막 6억 달러, 7억 달러, 막 10억 달러 들여가지고 투자하지 우리는 600만 달러 써가지고 너희보다 훨씬 더 효율 좋은 AI를 만났다. 다시 효율 좋은 AI를 만들었다. 하다 보니까는 생각 이상으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SMR 예상치 제작하는 게 쭉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두산도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시 반등을 했을까요? 요거 오픈소스로 나와 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600만 달러가 아니라 5억 달러. 물론 미국에서 그동안 개발했던 것 대비로는 저렴하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작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SMR 무조건 많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2월 4일 미국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팔란티어부터 시작을 해서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졌던 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두산도 뭐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쁠 건 없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원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동시다발적인 투자는 계속 될 것이고, 우리의 고객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두산의 미래 수주 잔고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계는 뭐 인도, 슬로베니아,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등에서 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원전 주기기 자체가 엄청난 소재 공학의 결정체거든요. 막상 만든다라고 해서 이걸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단가가 안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산은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위탁 생산 공장에 1조 이상을 투자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거리를 꾸준하게 끌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 SMR의 특징, 수명이 대형 원전보다 많이 작다. 이걸 이제 갈아치울 때가 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또 주문 들어오고 주문 들어오고 주문 들어오고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막 대형 원전이 100년 지나고도 유지보수 해가지고 새롭게 쓰는 것과 다르게 얘는 진짜 배터리 느낌으로 갈아 끼우는 거라. 두산 자체 체급이 올라가는 데는 이게 정말 최고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도까지 끼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인도가 움직이면 주문 양이 장난 아니겠죠. 근데 이거 중국이 가지고 가는 거 어떻게 아니냐 막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도 중국 사이 안 좋지 않나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려주게 된다면 그 물량 중에 일부는 분명 튕겨 나와서 한국으로까지 올 거고 두산이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저 편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횡보하는 힘을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특정 이벤트가 있으면 한 번 더 터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바라봐야 되는 이벤트는 뭐다? 3월 체코 원전 계약 마무리.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요거 생각을 해두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평가는 수급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자면 지금 기관은 계속 사모으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은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달라붙으면 일단 방어력은 좀 좋다는 거니까 편하게 보고 있다가 외국인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튕겨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둘 다 매도가 계속된다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지라인 베스트는 현재 위치에선 11선. 근데 떨어지더라도 나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노선을 21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의 특징 21선 이탈할 때마다 대규모의 하락이 많이 만들어지곤 해 왔었다. 검증된 패턴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볼린저 하단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게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17,000원, 18,000원, 19,000원. 와, 너무 많이 떨어진다. 대신 여기를 딛고 꾸준하게 올라가면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될 겁니다.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왔다 갔다. 돌파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한 번 더. 근데 보통 이렇게 단기성이 위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평온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 그림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좀 전략 대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위가 열려 있다? 그냥 이제는 걱정할 게 없는 자리? 뭔 소리냐면 지금 가장 두텁게 개미들이 물려있는 자리 소화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돈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전고점 돌파 매매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본 수급이 중심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다? 그러니 이걸 기본으로 3월 일정 체코 쪽 요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했을 때 수급은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시되 둘 다 안 좋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이지만 조금 더 끌고 가겠다 마지노선 21선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돌파를 할지 맞으면서 떨어지면서 터널을 그릴지 요거는 이 상황 봐가면서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완성이 된 그림이 없어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힘든 부분은 대부분 녹여냈기 때문에 약간 전고점 돌파의 느낌으로 여기는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그러면 내일 더 좋은 컨디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춘대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